동의 없는 출산 베이비테크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책임.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안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가 명백한 폭력인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산 역시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1. 동의 없는 출산은 폭력인가? 성관계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출산이라는 결정 역시 양육과 관련된 책임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는 출산은 한 사람에게 평생에 걸친 금전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문제를 넘어 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동의 없는 출산이 가져오는 장기적 고통. 동의 없는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소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 부모 중 한 명의 동의 없는 출산이라도 양육비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개인적 장애. 동의 없는 출산으로 인한 아이의 존재는 부동의한 상대방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나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 당사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산에 대해 지속적인 불쾌감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동의 없는 출산 시 양육비 청구 문제.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는 출산의 경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청구의 묵시적 포기 또는 면제. 출산에 동의하지 않은 부모에게 법정 양육비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 없는 출산이라면 출산을 주도한 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동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의 법적 강제성과 사회적 합의, 법적 책임으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발적 지급이 아닌 이상 법적 소송을 통해 강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4. 문가비와 정성 각각의 책임과 이익. 문가비의 책임과 이익. 책임. 동의 없이 출산을 결정했다면 모든 양육비와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적 비판과 심리적 부담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익. 만약 오늘 정우성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알려진 대로 300억이라면 그 상속재산은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에게 상속되고 미성년자인 아들의 법정 대리인인 문가비가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비제트 그 순간 정우성의 책임과 이익. 책임.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우성의 경우 책임은 있지만 특별히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한. 법적 규정 강화. 출산은 양육 책임이 수반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산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면제 법안 도입. 동의 없는 출산의 경우 양육비 청구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식 전환. 동의 없는 출산도 폭력의 일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동의 없는 출산은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장기적 고통과 분쟁을 초래합니다. 문가비와 정우성의 사례는 동의 없는 출산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